전국에 있는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6월 10일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개정되었고, 그 다음 6월 16일 오늘 경찰 공무원 징계령이 일부 개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개정된 내용들이 2차 시험에 거의 뭐 100%까지 하면 좀 뻔인 것 같고요. 한 95% 이상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매우 특 A급 내용들이어서 제가 또 지금 관련된 법령 개정된 거 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정된 법령은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자료 제공 및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월 10일 날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공무 행동 강령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청탁금지법 내용 그대로 이제 우리 경찰청 훈령이 개정이 됐죠. 자, 보게 되면은 15조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1항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2항 봅니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외부 강의 등의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 강의들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외부 강의들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즉 별지 제12호 서식의 외부 강의 신고서입니다. 신고서니까 서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를 해야 한다. 틀린 겁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 다짜가 들었네요. 한 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해서 시험도 나오죠.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 강의 등을 요청했을 때 외부 강의 요청 명세 등을 쭉 10여 서식의 외부 강의 등의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를 마친 날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왜? 국가나 지자체가 외부 강의 등을 요청했을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3항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사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을 자, 10일 이내에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제한입니다. 포함한 게 아닙니다. 제한 사항을 신고한 후에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입니다. 5일. 5일 이내에 보완하라 이렇게 나오죠. 5일 이내에 보완하라. 제한입니다. 제한. 포함한 이렇게 또 시험에 나왔죠. 자, 이 내용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이 내용이 이제 바뀌었고 이제 2항 그 다음에 3항 요 10일 이내 요거는 청탁금지법 내용 그대로고 3항 내용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들어왔죠. 4항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5월 3일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5월 3일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어요. 승인을 받아라. 보고한다, 승인을 받고 한다, 승인을 받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를 2회로 바꿔치기 시험 몇 번 나왔고요. 승인을 보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경찰 공무원 징계령이죠. 6월 16일자 오늘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제6조 징계위원회 구성 등 나오죠. 자,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자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엄청나게 많은 위원들로 이제 구성한다는 겁니다. 중앙징계위, 보통징계위 구분하지 않고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이라는 것은 중앙징계위원회, 우리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로 구분하고 그의 세부적으로 이제 위원들을 쭉 이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중앙징계위원회부터 보도록 합니다. 간하는 기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내용 나오죠. 총경, 기존에는 총경만 나왔었죠. 근데 총경이 4급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그랬죠. 퇴직한 사람. 그런데 가려고 봤더니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 기관의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도 3년을 경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즉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적이 있는 경찰 기관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도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이상이 경과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경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나야만이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기관에는 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에 다른 소속기관에 근무했던 경우 전부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다시 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근무했던 경우 전부 다 우리 경찰기관으로 포함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경의 경우는 경찰기관에서 근무하겠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이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될 수 있고요.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했을 때는 바로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번 또 신설된 내용이죠. 민간 부분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한 임원급 이에 상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신선된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계위원회 봅니다. 자, 가나는 기존 내용과 똑같습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시 답은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그랬죠. 퇴직한 사람. 그런데 퇴직하기 전 5년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일 때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 이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일 때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찰기관은 기존의 중앙징계위 내용과 그 경찰기관의 세부적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데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적이 있는 경찰기관에서 퇴직했을 때는 퇴직한 날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중에 우리 경찰 공무원이다. 20년 이상 근속을 퇴직했을 때 우리 경찰 공무원일 때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만이 우리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번 자, 민간 부문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그다음 이에 상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랬죠. 이것도 신설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중앙징계위원회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 계급 그 다음 이에 상하는 직급 그랬죠. 이에 상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 임명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징계위원회 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위원장이 지정합니까?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합니까? 자, 경찰기관장이 지정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경찰기관장을 위원장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겠죠. 자,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고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제외 아니에요. 포함하여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회의할 때마다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의 징계위 있죠.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는 인사혁신처장 위원장이죠. 포함해서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이 민간인을 구성하는데 이때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 회의마다 몇 명을 지정하죠? 8명을 지정합니다. 8명을 지정하고
그래서 총 인사혁신처장 포함해서 9명이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위원이 4명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있죠? 거기도 자,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민간위원, 공무원위원 구성하고 회의는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여기는 4명 이상이라 했죠?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 이때 민간위원은 3분의 1, 위원의 3분의 1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마다 위원장이 위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 이때는 위원장이 8명을 지정하고 민간위원 4명 이상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있어요. 이때 위원장이 회의마다 여기는 4명 이상인데 5명 이상, 그 다음에 6명이 아니고 7명 이하 위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을 대표하고, 그 다음 징계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표결권을 갖는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예상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예상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 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징계위는 간사 나오죠. 징계위는 간사 몇 명을 두고 간사는 소속 공무원, 그런데 징계 등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 사건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의결 나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은 위원장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겁니다. 자, 의견이 나누어 출석형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형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의원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차례로 더하여 그 과반수에 도달했을 때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원회 자체 기피 회피 나오죠. 이거는 형사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1호, 2호, 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첫 번째 1호,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일 때, 직근 상급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도 포함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징계사와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의3 제1항 3호 사유, 즉 요거는 재징계 의결 요구하는 건데, 이때 징계 양정 및 징계 부과금이 너무 과하다로 다시 징계 등 사건을 심의할 때, 이때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조사나 그 다음에 심사 의결에 관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시 봅니다. 자,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먼저 징계 등 심의 대상자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 이때 직근 상급자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3 제1항 3호의 사유, 즉 징계 양정 및 징계 부과금이 과다하다 해서 다시 이제 재징계를 의결할 때, 다시 징계 등 사건의 심의 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 의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 징계 사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항 봅니다. 2항.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1항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할 때
1항은 좀 전에 봤던 내용이죠. 자, 1호, 2호, 3호에 해당할 때. 그 다음에 불공정 의결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서면으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실을 밝히고 위원장 또 위원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이건 사망이에요.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징계는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회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 사항입니다. 사항.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1항의 각호 그랬죠. 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결을 회피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항 2호에 해당할 때에는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1항으로 가볼까요? 1항. 자, 1항 나옵니다. 1항 1호, 2호, 3호에 해당할 때는 회피를 해야 되고, 자, 2항의 2호에 해당할 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때는 회피를 할 수 있다. 자, 1항 갖고 해당할 때는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거고 2항, 2호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는 회피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다시 중앙징계위와 보통징계를 이렇게 표로 정리했네요. 개차가 이리로 내려와 버렸네. 아무튼 여러분도 급하게 하느라고 약간의 좀 미스가 났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징계위와 보통징계위를 쭉 구분해 봤습니다. 자, 중앙징계위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 보통징계위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 쭉 나오죠. 그래서 법관, 검사, 변호사의 10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그 다음에 총경이 4급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 그런데 퇴직하기 전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된다. 즉, 자, 총경으로 퇴직했다. 이분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이 중앙징계위의 민간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문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또는 이에 상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중앙징계위, 우리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 민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 나오죠? 자, 법관, 검사, 변호사 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경찰 관련 학문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이때 공무원이란 것은 우리 경찰 공무뿐만 아니라 일반적 공무 다 포함하겠죠.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가로 열고 퇴직하기 전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일 때, 경찰기관입니다. 이때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우리 경찰 공무원 민간위원 될 수 있어요. 즉 이때 이 공무원이 우리 경찰 공무원일 때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민간 부문에서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이적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경찰 공무원 징계령 내용과 구분했을 때 여기는 총경 이상, 기존은 총경 이상만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어서 4급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퇴직하기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우리 경찰기관에 근무했을 때는 퇴직한 3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 이거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인사감사 업무 임직원 또는 예상한 시기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징계위는 5년 부교수, 예전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고 20년 이상 근속 퇴직한 사람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된 게 퇴직하기 전 5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우리 경찰기관에 근무했을 때는 퇴직한 날 3년이 경과한 자, 즉 이때의 공무원이 우리 경찰 공무원일 때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 인사 감사 업무 담당 임직원 또는 이에 상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민간인으로 이적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안기법이 있었죠. 그래서 총리,
총이 몇 정이 있다? 10정이 있다. 여기다가 이제 총경은 4급이니까 4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년, 경찰관 3년. 그 다음에 인사감사 업무. 그 다음에 보통 징계 민간요원은 복사물이 몇 부가 있다? 25부가 있다. 근데 추가된 게 퇴직하기 전 5년, 경찰관 근무했다. 퇴직 후 3년. 그 다음에 인사감사, 임원고, 위에 상하직에 근무하는 경력이 있으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분해서 암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경찰공무원 징계령과 이제 바뀐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은 우리 경찰청의 훈령이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게끔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징계령, 우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내용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여러분들 중경 꼭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해커스에서 진도별 문풀을 온고를 아직 안 드렸어요. 왜? 개정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 징계령 내용들, 개정된 내용들을 다시 맞춰서 지시법 내용, 도교법 내용, 경찰공무법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개정된 내용 맞춰서 진도 문풀 및 덧셈 모의고사 있죠?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중경과는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것들을 이제 지문 하나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2차에서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 문풀을 같이 하시면서 꼭 우리 모두 중경 갑시다. 이상입니다. 충성!